최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과 진행하는 KF-21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니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반갑다는 입장인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인니 국방장관의 돌발 발언에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내년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에 한국을 제대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다 망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종사가 처음으로 KF-21 시제 4호기에 탑승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KF-21 시제 4호기는 지난 2월 20일 최초 비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조종관은 한국 조종사가 잡았으며 인도네시아 조종사는 후방석에 앉았는데요. 이날 탑승은 두 나라의 협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비행 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417억 원만 추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산토 다르모 수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지난 15일 KF-21 보라매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KF-21 관련해 방위산업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여전히 KF-21 분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여론은 안 좋은 게 사실이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시제기에 탑승하게 해달라고 졸라서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최종 협상에서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앞으로는 시험 비행에 인도네시아 조종사를 탑승시켜달라는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KF-21 사업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고 전투기를 12대나 사다니 더구나 전투기 구매 금액은 약 9,3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한다니 심지어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를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들여온다는 겁니다. 현재 조코이 대통령도 중고 방위 시스템은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프라보어가 단독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 국회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국회 승인 사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한국의 분담금부터 내는 게 상식인데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로 인도네시아는 신뢰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프라보어가 또다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를 1조 원이나 주고 사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자 인도네시아 내에서조차 반대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라보어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앞으로는 라팔에 이어 중고 퇴물 전투기를 카타르에서 도입하는 상황이고 비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폄하하면서 튀르키예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한국의 KF-21이 4.5세대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즉 한국과의 KF-21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KF-21 공동개발국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이유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봐주고 있었던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겁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TFX 사업은 이미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때 들어가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분담금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제시한 안들을 보니 프라보어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분담금 최종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는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분담금을 20%에서 15%로 줄여달라고 하질 않나 원래 거래하려고 했던 KF-21의 1차분의 구입 단가와 물량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KF-21을 제3국에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까지 있었습니다. 프라보어가 KF-21을 튀르키예에 팔게 되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기술이 튀르키예로 새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어의 속내는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카이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루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육도 전면 중단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인도네시아 항공기술자들이 계속 한국에 입국해 이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려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협치를 내걸며 국방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인물입니다. 프라보워는 장관으로 취임하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보워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라보워가 국방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서 세력 개편에 들어갔다는 설과 자신의 형제가 방위산업 사업을 하고 있어 그쪽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가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신빙성 있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보워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물론 각종 투자 협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과 방산협력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의 잠수함 2차 사업에 반대하는 프라보워 장관을 직접 대동하고 1차 사업의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3번함이 있는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비공개 강요 회의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2차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과 무기 수입, 기술 이전, 독자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가난한 판잣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 인구 4위 국가의 대통령 자리에 2번 오른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조코위가 집권한 2014년 당시에 8,900억 달러 정도였던 인도네시아의 GDP는 지난해 1조 3,800억 달러까지 성장하며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한파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질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같은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친한파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번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수도를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한파로 분류되는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갑니다.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내년에 대권 3수에 도전합니다. 만일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조코위 대통령 시절의 협력들이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협력 관계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도 있어 현재 인도네시아 대선은 한국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상 재선까지만 가능하고 3선은 불가능한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언론과 국민들은 자꾸 조코위의 재출마설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4차례 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니 차기 대선판 중심에 한국이 가장 큰 이슈로 올라왔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대선 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대선 6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올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30.3%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간자르 프라노워 주지사가 26.9%로 그 뒤를 이었고 아니스 바스 외단 주지사는 25.3%의 지지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 자원부국, 세속 이슬람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인도네시아. 과연 어떤 인물이 대권을 거머쥘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특히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여당과 야당 모두 한국을 계속 거론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자신이 임기 중 적극적으로 추진한 수도 이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조코위의 임기는 2024년 10월 2일까지인데 임기 만료를 대략 두어 달 앞둔 내년 8월에 새 대통령궁에 서 있겠다고 선포했을 정도로 임기 내에 수도 이전을 무조건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코위는 특히 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왔고 한국은 원팀 코리아를 구축해 도시건설, 첨단 기술, 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팀 코리아는
총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을 비롯해 자카르타 경전철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이전에 관한 투자는 다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자 규모도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간자르 프라노워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으로 그가 당선된다면 수도 이전을 비롯한 조코위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스웨단 전 주지사는 다릅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을 비판해왔고 바스웨단이 당선된다면 조코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조코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여당의 대선 주자는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입니다. 프라노워는 최근까지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대한 징계로 인도네시아의 유치권이 박탈되자 프라노워의 지지율도 함께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5월부터 U20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와 앙숙인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이 입국하면 이들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를 가로막는 이스라엘과는 외교관계도 맺지 않고 있을 정도로 강경한 나라입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포츠와 정치를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지만 그런데 간자르 주지사는 여론을 모른 채 이스라엘 팀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슈가 커지자 국제축구연맹이 인도네시아 U20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했는데요. 그런데 U20 월드컵 개최권 박탈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U20 월드컵 유치권 박탈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간자르 주지사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고 주지사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최종 후보군을 추측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간자르 주지사의 자책골로 현 국방부 장관이자 야당인 그린드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지지율이 26.7%에서 30.3%로 올라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조코위 대통령과 간자르 주지사 모두에게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다시 대권을 쥐기 위해 대선에 뛰어든 70세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자 인도네시아 그린드라당 총재, 그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투룰 라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각성당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70세인 프라보워 총재는 국민각성당의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할 것이란 시그널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이슬람 정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판에서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간자르와 아니스 후보와 비교해 나이가 많고 정치 경력은 풍부하지만 뚜렷한 정치적 아이디어나 정책은 없이 한국과의 방산 사업에 모두 제동을 거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한국 KF-21 공동사업을 제껴두고 갑자기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너무 비싸게 사와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니 내부에서도 26년이나 된 낡은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1조 원이나 주고 사온다는 비판과 함께 내년에 있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라보워 역시 또 하나의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집결한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금 전선의 한반도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DMZ를 사이에 두고 5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DMZ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현재 위치에서 각각 15km 후방으로 철수한 뒤 UN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추후 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면 된다라며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엄청난 파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워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으며 서방에서도 이것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의 발언은 나와는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은 프라보워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보워는 순식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교적 입장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됐는데요. 이처럼 여당의 간자르 후보도 야당의 프라보워 후보도 각각 자책골을 하나씩 넣었고 현재로서는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대선판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정치계에 전에 없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한국의 K-팝 대표주자 중 하나인 블랙핑크를 대선 후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K-팝의 위력이 인도네시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인도네시아 야당인 그린드라당은 트위터를 통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야당인 프라보어는 한국 KF21 사업은 뒷전으로 하더니 본인 대선을 위해서 블랙핑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 영상이 그린드라당 트위터에 올라오자마자 당연히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트윗은 추첨에 응모하려면 블랙핑크 굿즈를 착용한 채 야당의 대선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얼굴이 그려진 광고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그린드라와 프라보어를 태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이해질세라 다른 정당까지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당들이 이렇게 블랙핑크 콘서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팝에 열광하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기준 2억 7,200만 명의 인구 중 15세에서 34세 젊은 층의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정치판에선 젊은 층의 민심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K-팝 스타 블랙핑크는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니 홍보에 활용한다면 블랙핑크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블랙핑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3,8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록으로 블랙핑크는 지금까지 총 20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3월 블랙핑크의 인도네시아 콘서트에서 티켓을 못 구해 아우성이자 안표상들이 이 안표 티켓 값을 수천만 루피아까지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정당들이 저마다 블랙핑크를 활용하자 정치의 K-팝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이 집중 기사를 다룰 정도가 됐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승자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여당의 간자르 후보일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부터 전기, 철도, 수도 이전 등의 인프라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이 절실한 인도네시아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